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100세를 위한 보험금융지침서, 보험사용설명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의 산악사고 구조 인원이 총 3,627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사고를 당해서 구조가 된 건데요. 자, 이러한 산악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상해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자, 어떻게 준비해야 가장 현명한 걸까요? 오늘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은 과연 어디까지 보장이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험극장으로 본격적인 순서 시작합니다. 한가로운 주말 오후. 그러나 유걱정 씨는 말이 안 나오는 집안꼴에 짜증이 폭발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파 밑에서 나오는데? 양말은 뒤집어져 있고. 이건 또 뭐야? 맥주 캔? 오징어? 정말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 진짜로. 그러게? 그게 왜 거기 있지? 네? 그럼 이거 누가 그래요? 아우,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아유, 진짜! 정말 저 화상, 어쩜 하지 말라는 짓만 저렇게 골라서 하냐? 아유,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새해부터는 운동하러 나간다며. 또 말로만 하는 거야? 알았어. 이번에 진짜로 한다고. 등산 간다고, 등산. 네가 등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좀 나가. 진짜 저 화상. 집안에서 줄줄 새는 바가지인 남편인데 나간다고 괜찮아질까요? 이 화상 씨는 언제나 자신을 따라주는 친구 박강남 씨와 함께 집 뒷산을 오르기로 합니다. 야, 이게 얼마만에 등산이냐? 야, 근데 우리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 조그만 동네 뒷산 가지고 겁먹기는. 내가 지름길을 아니까 빨리 올라가서 등산 마치고 파전이나 먹으러 가자. 야, 이 화상아! 화전 좋지. 역시 내 친구다. 빨리 가자. 파전으로 뒤풀이할 생각만 가득해서 급히 걷는 두 사람. 빨리 와 좀. 아니 근데 멀쩡한 등산로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강남아, 이쪽이야, 이쪽. 야, 여기 길이 없는데. 야, 저기 입사금지라고 써 있잖아. 여기 지름길 맞다니까. 빨리 와, 빨리 와. 입사금지인데. 하지 마. 나 지금 빨리 와. 이그 등산 와서도 꼼수는. 이 화상 씨와 친구는 굳이 입산 금지 표지판을 헤치고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도 화상 씨 따라가다간 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야, 화상아 조심해. 나는데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화상 씨도 잡아주려던 친구도 산에서 크게 넘어져 팔다리 송한 곳 없이 다치고 맙니다. 아이고 이 화상들. 사이좋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된 두 남자 모습에 유걱정 씨는 한숨부터 나옵니다. 운동하라고 내보냈더니 아주 훈장을 달고 오셨네. 잘하는 짓이다, 정말. 짜증나. 아니, 그게 아니고. 팔이야. 팔이야. 아이, 화상아. 네가 자꾸 그러니까 나까지 아프잖아. 당분간 출근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실비보험은 들어놓긴 했는데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가 걱정이다 이거. 당장 카드값 나갈 거부터. 진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불현듯 생각난 것이 바로 상해보험. 근데 여보. 우리 실비랑 지난번에 손해보험 가입하면서 상해도 하나 드러났잖아. 걱정 마. 걱정 말라고. 근데 당신 같은 경우도 보험금이 나오나? 궁금한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검색 들어가죠.
손가락 바쁘게 움직이는 유걱정 씨. 그러나 인터넷에 나온 상해보험 관련 정보를 보고 사색이 되는데요. 어머. 여보, 어떡해? 아니, 당신이 보험 가입한 게 그 손해보험이야? 아니면 생명보험이야? 손해보험은 입상금지 구역이나 입수금지 구역 같은 데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닌데? 이화상 씨와 같은 경우 정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입상금지는 출입을 금하는 편말이기는 하지만 상해로 바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입상금지 구역에서 다친 이화상 씨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상관없이 상해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금 받을 수 있대.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강남아, 그러니까 내가 너도 상해 가입하라 그랬잖아. 입상금지 구역으로 친구까지 끌고 가놓고 뭘 잘했다고. 여보, 나 환자야, 환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보험 정보 대신 상해보험 전문가와 꼭 상담하고 보장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친구와 함께 산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이화상 씨 이야기였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날이 풀리면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자, 이런 야외 활동하시는 분 많아지시면 뭐 이럴 때 좀 자칫 사고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자칫 잘못하면 사고야 언제든지 나기는 하는데 네. 우리가 봄철 관련돼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봄철이 되면 얼었던 땅이 녹아요. 네. 녹으면서 수분이 빠지니까 집안이 약해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건물 같은 경우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도 쉽고요. 이제 등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등산 가서 낙석 사고도 많이 나는데 제가 땅이 미끄러져서 실족하는 사고들도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이제 봄철에 화재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요.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평균적으로 월 평균 화재 건수가 3,500건이 조금 넘는데 3월 평균이 5,000건에 육박해요. 이야. 4,900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는 이제 좀 풀렸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의외로 이제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난방이나 온열기구 같은 화기는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건조한 데다가 강풍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니까 연평균 2007년부터 16년까지 10년간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풍특보가 가장 많이 발효된 게 12월인데 12월 다음으로 많이 발효된 게 3월, 4월이에요. 어머, 그래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날씨는 추워서 화기는 사용하고 그러니까 화재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종합해보면 사실 이 봄철 특히 3, 4월 이 정도 되면 사실 사건 사고 관련돼서는 뭐 종합 악당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위험한 달이네요. 예. 근데 굳이 수치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네. 실제로 본인이 겪거나 주변에서 이렇게 흔히들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문병을 다녀왔는데요. 네. 급하게 연락받고 가봤더니 이분이 산에 가셔서 미끄러지셔서 골절상을 입으셨더라고요. 좀 꽤 많이 다치셨는데 2주 정도 입원을 하시고 퇴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길래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보험이 좀 든든하게 준비가 돼 있다면 금전적으로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상해 보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뭐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 그리고 뭐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화상 진단비, 화상 수술비, 그 상해 중환자실 일당,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골절 진단비나 골절 수술비나 화상 진단비나 화상 수술비나 말 그대로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개두, 개흉, 개복이라고 해서 다치셔서 머리를 여는 수술하시거나 가슴을 여는 수술하시거나 복부를 여시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고요. 상해 후유장애는 그 상해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왔을 때 그 장애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상해로 몸을 다친 거예요.
근데 그 후유증이 영국이 남은 거죠. 네. 그런데 이 상해 후유장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습니다.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되었다. 네. 뭐 이거는 당연히 후유장애고요. 피부의 변형만 와도 후유장애고 심지어 후각, 냄새 있잖아요. 네네. 후각을 잃었다. 이것도 오. 후유장애예요. 조금 전에 뭐 피부 변화 예.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을 보거든요. 예. 이제 손바닥 잠깐 좀 예, 보시면 예. 우리가 이제 손바닥을 보자 그러면 이걸 다 보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손바닥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손가락. 예, 이건 이제 손바닥.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손바닥 면적만큼 이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손바닥 면적의 뭐 몇 퍼센트, 몇 아하. 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팔을 안 다쳤으니까 네. 이게 이제 다 이제 되죠. 예. 근데 팔을 다쳤어요. 다쳐서 다 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아니면 여기까지밖에 안 벌려진다. 이럴 때는 퍼센트를 따집니다. 네네. 숫자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보험사에서 숫자를 따져서 보험금을 준다. 이런 의미인데 소비자, 보험자는 낮은 범위부터 이제 높은 범위까지 네네. 보장을 받아야 예.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범위를 받는 게 좋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그 증권을 열어보시고 나의 상해 후유장애가 3%부터인지 20% 이상인지 80% 이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보험극장에서는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이게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상해보험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실 실제로는 차이가 전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보험극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소비자분들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도 잘 구분 못 하시는데 상해네, 뭐네, 뭐 이런 거 구분하기 사실은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으신데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 바로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접근하기 쉬운 인터넷이나 SNS나 심지어는 다른 보험 방송에서도 이 사고에 관련돼서 잘못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내가 손해보험사 가입했는데 못 받는 거 아닌가? 내가 생명보험사 가입했는데 잘 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 잘못된 정보의 핵심이 바로 생명보험사는 재해다. 손해보험사는 상해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다르니까 네. 정의도 달라진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신데 이 부분 제가 짚어드리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네네. 재해다 상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재해는 언제? 재해. 뭐 흔히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는 거 이런 걸 재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재해는 사고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로 뭐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 그러면 상해는 어때요? 상해요. 상해를 뭐 다치거나 뭐 뉴스에서 보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럴 뭐 때 상해. 전치삼주의 상해 예, 뭐 이렇게 예, 말씀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상해는 결과에 대한 거예요. 아하. 어떤 걸로 인해서 다친 상태, 신체가 훼손된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재해는 원인에 대한 거고 상해는 결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재해와 상해를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는 건 사실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다만 생명보험사 약관에는 이 원인이 되는 사고,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란 무엇이다. 근데 손해보험사 약관에는 이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게 아니라 결과인 상해에 대해서 상해란 무엇이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규정해놓은 내용이 사실은 좀 엇비슷하다 보니까 재해와 상해를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시청자님들께서 이거를 구분하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고 하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상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구분하기 쉬워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다르니까 내용도 다르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사람이 다쳐서 보험금을 받는 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이제 정의 부분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가 차이가 없는 거네요? 구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손해보험은 100세까지 보장을 하는데 소멸형. 생명보험은 80세까지 보장이 되고 환급형. 그런데 환급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네. 30대, 40대, 50대에 80세 만기 환급형을 선택을 하시면 네. 자, 80세 때 내가 받는 거예요. 20년을 내고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기와 환급금이 1,000만 원이다. 네. 그러면 20년을 내고 바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대 기준으로 보면 50년 뒤에 그 환급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네. 100만 원 정도의 가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뭐 환급형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그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에서 명시되어 있는 그 약관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생명보험사 약관을 보면은 보상 대상이 되는 재해 항목에 우발적인 외래 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손해보험사 약관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그러니까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세 가지를 만족을 해야 보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딱 들어봤을 때는 뭔가 생명보험사는 그냥 우발적인 외래사고, 근데 손해보험사는 뭔가 좀 더 다 지켜져야 될 것 같은.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명보험사에서는 보장이 될 것 같고 손해보험사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생명보험사의 약관의 그 우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손해보험사에서 말한 급격성하고 그 우연성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약관에 대한 정의는 생보사나 손해보험사나 큰 차이가 없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기본적인 적용은 똑같아요. 지금 사례, 보험극장 사례를 보면은 네네.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잖아요. 급격하고요. 그리고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연이죠. 그리고 내 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외래적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맞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근데 앞서서 그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게 입산 금지 구역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사고가 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다면 우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 뭐 다소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너무 치명적이어서 깜짝 놀랐는데 예. 그 우연성 관련된 부분이 이제 네. 우리가 예측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예측 가능성이 위배가 돼버리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양측에서 다 보장을 못 받아야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말씀해 주시기로는 두 군데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입산 금지나 입수 금지 뭐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 네. 내가 사고가 날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잠을 한 2-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네. 근데 운전할 일이 있어서 핸들을 잡았어요. 사고 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피곤하니까 예, 그리고 가능성이 있네요. 내가 오늘 바깥을 보니까 눈이 되게 많이 내려서 네네. 길바닥이 온통 빙판이에요. 나 오늘 나가면 왠지 넘어질 것 같지 않나요? 그러네요. 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약관이라는 건 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약관을 만든 사람이 보험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연성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아하. 웬만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가 다 이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보험금 못 드립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가능성은 원래 명확하게 딱 좁혀서 자해 여부를 판단할 때만 써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자해라는 건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보험자 스스로 내가 2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버리면 이건 본인이 예측이 100%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성은 자해를 판단할 때만 쓴다. 그래서 의외로 이 부분에 판단할 때는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이 상해보험이 거의 뭐 보장에 뭐 큰 차이가 없는 거네요. 그 사고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네네. 다만 그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손해보험사에서는 유일하게 보장하지 않는 직업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선박승무원인데요. 선박승무원이 이제 배를 타고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손해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손해보험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이제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 전쟁이나 그리고 뭐 내란, 혁명, 폭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손해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몇 가지 예시들을 제가 추가로 드릴게요. 네. 전문적인 활동이에요. 뭐냐면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것들이죠. 전문적인 취미 활동. 네. 그리고
뭐 차를 운전하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경기를 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도 직업과 관련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게 하시는 행동들을 직업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동호회 활동으로 했을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일반인들이 네. 내가 전문 동호회 가입도 안 했고 직업도 아닌데 어쩌다가 한번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혼동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뭐 방금 뭐 열거한 뭐 위험한 취미 뭐 내용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이거 다 외워야 되죠? 아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네. 이해를 하지, 네, 외우지 않습니다. 그 네. 전문적으로 하는가 예. 그 행위들을 아닌가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약관에 확인하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실 때마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약관 확인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상담 전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뭐 상해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쭉 나눠봤는데 저는 항상 상해보험 하면 궁금한 게 우리 지금 저도 이제 어린 조카가 있는데 남자아이들이에요. 엄청 개구지고 이런 친구들은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상해보험 꼭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맞아요. 하십니다. 네. 네. 뭐 사실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 아이가 정말 개구지다 하시면은 어린이 보험에 상해 특약들이 무수히 많이 있거든요. 그 특약들을 다 넣는다고 해도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약들을 다 넣어서 준비를 하신다면 한 번 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직업의 특성상 좀 굉장히 위험 요인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분들은 굉장히 좀 상해보험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내근직 하시는 분들과 네. 생산 직군에 계시거나 아니면 운송 직군에 계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해 사고가 발생을 할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운송 직군에 있거나 아니면 생산 직군에 있거나 했을 때 내 증권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상해 관련 담보가 너무 좀 빈약하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 시청자분 중 한 분이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사다리 타고 높은 곳에 작업을 하시다가 네. 떨어지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골절, 네, 대퇴골 골절하고 오른쪽 손하고 발에 골절상을 입으셨는데, 네네네. 예, 그래도 지금은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일상생활을 네. 잘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제 저를 통해서 목수 일을 하신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듣고 그 상해 보장에 대해서 조금 중복 보장을 좀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었어요. 아, 예, 예. 네, 참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을 수령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보험금을 받은 것이 뭐 골절 진단비나 뭐 수술비나 뭐 입원비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 진단금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약 2,200만 원이라는 네, 금액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분이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상해 보장에 대해서 중복 보장으로 설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런 이제 상해 위험에 대해서 좀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상해보험을 좀 잘만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가장 또 궁금한 게 보험료 어느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예. 네, 40세 남녀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인데요. 일반 상해 후유 장애를 1억 원 정도 넣고 여러 가지 상해 수술비나 진단비 등을 넣었을 때 40세 남자가 24,600원 그리고 40세 여자가 17,8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회사나 직업 부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는데요. 적은 보험료로도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생각보다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로 좀 가입이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준비는 가능하죠. 네. 예, 예. 근데 이제 우선 가장 첫 번째 방법이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추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이은영 아나운서도 알고 있다시피 네. 보험이라는 게 빼는 건 쉬운데 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상해 관련된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넣을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긴 한데 뭐 기존에 내가 가입했던 보험이 아예 상해보험 관련된 특약들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방법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다가 상해 관련된 특약을 추가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대부분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가 뭔가 새로운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암 진단비든 뇌혈관이나 심혈관 관련된 진단비 등 각종 수술비, 입원비 보험을 준비하실 때 여기에 상해 관련된 특약을 추가로 하시면 사실 보험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나는 새로운 보험도 필요 없어. 그냥 상해만 가입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 운전자에 해당되는 특약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뭐 조수석에 탑승했을 때도 혹은 길 가다가도 뭐 산을 타다가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들을 같이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활용하시면 좀 효과적인 보험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상해보험에 대한 뭐 주의사항이나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상해 후유장에 대해서 그 보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내가 나중에 그러면 상해로 다쳐서 장애 판정이 되면은 그냥 5천만 원을 전부 다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상해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5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장애에 해당 장애 지급률을 곱한 만큼,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장애 진단율이 10%다. 그러면 5천만 원에 10%, 그러니까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왜 5천만 원 전부 다 안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해 후유장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상해 후유장애를 내가 아까 5천만 원을 했어요. 근데 내가 후유장애 50%를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 2,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상해 후유장애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허리, 요 척추 이쪽을 볼게요. 이 부분은 상해 후유장애를 판단할 때 기여도를 봐요. 기여도가 뭐냐면 이분이 현재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지 네. 요거를 따져서 삭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자는 내가 그 후유장애 가입 그 이제 보험금을 조금 높이고 싶다. 그러면 기여도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높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액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를 또 저희는 낮춰야 되니까 그럴 때는 보장 기간을 축소하면 됩니다. 100세가 아닌 90세, 80세 이런 식으로 하면 가입 한도는 올라갔고 보장 기간은 줄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상해 보험은 아무래도 특히 직업 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건물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다칠 확률이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줄이려고 직업 고지를 제대로 안 하신다면은 보험금을 적게 받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네. 이륜차를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이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이륜차를 많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륜차 운전자 보험을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해보험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혹시 상해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받는 것들이 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헷갈려 하시는 분들. 나는 이거 왠지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안 준다 하더라 뭐 이런 네네.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빵집을 운영하시는데 내가 어깨를 계속 쓰니까 어깨가 아프더라. 네. 택배 일을 하는데 막 물건을 계속 들었다 내렸다 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플 것 같다. 이런 게 걱정되시거나 혹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밀도가 낮아지고 이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에 비해서 이제 뼈가 부러지는 게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해보험에서 보장 아예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처음에 말했던 뭐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세 가지 요소를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청자님들께서 사실 이거를 다 알고 기억하고 이게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상해 관련돼서 내가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떤 부분들이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있다라고 하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까지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상해 보장.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평소 상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보험 사용 설명서, 시청자 상담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코너입니다. 응답하라 보험 순서인데요. 자, 한 주 동안 많은 분들이 상담 내용 남겨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셨을까요? 예, 제가 대학교 근처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와서 뭐 가입해달라 하기도 하고, 당구를 했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보험사에 들어갔다고 와서 들어달라고 하다 보니, 네. 보험이 많아졌는데, 방송을 보니까 뇌혈관 질환이 범위가 넓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없거든요. 네네. 생각해보니까 보험료는 많이 나오는데, 보장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구 손님이었던 학생들이 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셨군요. 예. 네. 자, 마음씨가 굉장히 좋으신 우리 사장님.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그 보험 리모델링 하면서 가장 크게 봐야 될 게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부부가 10년만 더 장사를 할 거고, 노후 대비를 먼저 챙겨야 할 것 같고요. 또 남편이나 저나 죽고 나면 큰 재산이 없어서 사망보험금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혈관 질환도 뭐 대비를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아주 적절하게 조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증권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네. 생명보험으로 70만 원, 뭐 사망보험으로 90만 원, 저축보험으로 한 16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쭉 납입을 하고 계신데요. 네. 총 33건에 약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갱신형 보험이라는 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고요. 진단비는 크지만 보장의 범위가 좀 너무 좁다는 점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가장 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네. 시청자분께서 사업을 10년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럼 소득 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부터 납입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다 맞추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현재 시청자님 보험 중에 보장 범위가 좁은 것들이 있죠. 아까 뭐 뇌혈관 질환이 없다 예.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갱신형 뇌출혈, 비갱신형 뇌출혈, 갱신형 뇌졸중 이런 것들을 다 비갱신형 뇌혈관 질환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리고 납입 기간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제 보험료 납입 기간은 이제 통상 20년인데 네네.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는 10년간 납입을 하시는 걸로 하는 거라서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한 번 더 상승을 하죠. 네. 하지만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줄어드는 폭이 커요.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이율이 낮거나 납입 기간이 긴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 요런 상품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현재 납입 기간이 납입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연금 상품들, 저축 상품들 이런 것들은 두 분의 노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월 납입 보험료는 뭐 비포 애프터 기존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총 납입 보험료가 준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두 분의 보험료 중 갱신이 되는 보험료는 오로지 실손보험 하나만 남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험 사용 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정확한 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방법, 그리고 보장 내용까지 탄탄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상담 부담 없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 출동 보험의 재구성,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자, 과연 어떤 분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도 현장을 찾은 보험 사용 설명서.
보기만 해도 어마무시한 운동기구들. 밀어 올리듯이. 불끈불끈한 근육 몸매에 건장한 남성 코치들이 있을 것 같은 이곳에 건강미 넘치는 어여쁜 여강사님이 있었으니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이 몸매, 운동 실력이 수준급인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슬 요가 강사 이하린 씨. 아무래도 몸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다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몸이 아프면 일을 또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실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놨었죠. 프리랜서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몸이 아프거나 그 신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활동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수입이 지금 그 중단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를 대비해서 이 어떤 보험이나 뭐 이런 상품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자, 이쯤 되면 나타나는 한 남자. 오늘은 또 무슨 컨셉이래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헬스클럽입니다. 그죠? 근육 만들어야죠,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문가고요.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평상시에 운동 좀 하세요?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도 끊고 하는데 그렇게 사실 많이 하고 있진 않아요. 자주 못 가시는구나. 작심삼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문가라서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해 오셨으니까 네. 한번 옷 갈아입고 네. 저한테 한번 오늘 몸을 맡겨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본 체격은 굉장히 좋으신데 지금 약간 팻 요즘에 전 국민의 관심사 지방이 조금 많이 껴있지 않나 싶어서 좀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40kg에 한번 해보고서 해보세요. 이거 하나 더 떼어주시고 2개 더 낄게요, 2개. 우와, 그 팩이 좋아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선생님의 코치대로 천천히 따라해보는 남기현 전문가. 둘, 아이씨. 어우, 씨. 너무 무거워, 진짜 너무 무거워. 하나, 세 개하고 끝내면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3개 했어. 살이 파르르 떨려요. 우리 빼고. 자존심이 뭐고 없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고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2개 더, 8. 잘한대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살짝 내려놓고. 좋아요. 스쿼트 한 세트인데 벌써 땀이 막 나요. 이거 온기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을 해서 땀이 금방 나시는 분들은 운동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몸을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받았으니 이제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긴장되네요. 제가 한 개 있어서.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네. 운동복에서 다시 정장으로 갈아입은 남기현 전문가. 과연 의뢰인에겐 어떤 보험 처방이 내려질지 보험의 재구성을 통해 살펴볼까요? 이하린 씨의 보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며 건강에 있어선 자신 있던 이하린 씨. 상담 결과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며 늘 휴직 상태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우선 그녀의 보험을 살펴보면 가입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LTC 보장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순간에도 치료비 진단금을 수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주계약은 비갱신이지만 중요한 수술과 입원 특약, 암치료 간호 특약이 갱신인 점, 생명보험의 유방암과 생식기암은 일반암이 아닌 특정암에 속해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었고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역시 보장의 폭이 좁아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 후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하린 씨의 보험 리모델링 방향은 이렇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은 해지하고 신규로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연금보험도 신규 가입을 제한드립니다. 이어서 신규 가입할 건강보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하는 64대 수술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 후유장애 역시 질병, 상해 3%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하린씨 보험은 알찬 특약을 통해 폭넓은 보장과 그간 필요로 했던 연금보험에도 가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여러분도 보험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보험 사용 설명서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네, 건강미녀 필라테스 강사 이하린 씨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려운 보험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쪽집게 박사, 네, 이무섭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려운 보험 상식 알기 쉽게 콕콕 집어드리는 보험 족집게 박사입니다. 하는 건가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단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단비가 뭘까요? 단어 그대로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진단비는 그럼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해당 질병으로 진단만 받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물어볼게요. 진단비도 뭐 있고 수술비도 있고 막 그런데 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들 때는 한꺼번에 이렇게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진단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답답한 질문인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으셨을 때 지급이 되고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셔도 지급이 됩니다. 수술비는 다 중에 나오나요? 수술비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진단비 관련된 소소한 팁을 드리면 건강검진 많이 받으실 텐데 건강검진 결과로 진단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확진이 아니고 의심소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의심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검진 결과로는 진단비 지급받기가 어렵다. 진단비가 더 중요하잖아요. 진단비가 중요한 이유,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면 질병에 걸리실 경우에 첫 번째로 진단을 받으시고 두 번째로 수술을 받으실 거고 세 번째로 입원 치료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통원 치료까지 퇴원 이후에 받으실 건데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해서 받을 수 있을지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특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콕콕 요점사항. 진단비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질병으로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되는 보험금이다. 두 번째로 건강검진 결과로는 지급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반드시 의사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진단서가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쉽고 재미있게 보험 상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사용 설명서 다음 시간에는 보험료를 한 번 더 저렴하게, 보장은 한층 더 든든하게 챙길 수 있는 지름길 보장 분석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실제 사례들과 또 전문가들의 팁들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미리 상담 전화 남겨주시면 방송에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